개념이 이제 쉬운 거를 개념이라고 한다. 뭐 이런 좀 착각을 갖고 있는데요. 개념은 상당히 학습하기가 어려운 아이예요. 놈이에요. 근데 개념 학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 개념 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우리 조금 늦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좀 의견을 얘기해 볼까요? 개념 학습.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개념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자, 채팅창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개념이 중요하다는 말 들어봤나요? 개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런 식으로 개념 공부를 한다. 어떤 의견이든 좋습니다. 개념 공부하는 방법. 조금 어렵나요? 왜일지를 먼저 생각한다라고 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이렇게 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 그럴까? 항상 왜 그럴까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끌림 김도현님은 교과서에서 뭐뭐란 하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잘 읽어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뭐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확장된 의미를 조금 알아보는 것. 박현님이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쉽게 풀어서 설명해준 내용. 좋습니다. 상원님 쉽게 풀어서 설명해준 내용. 파마가 아주 잘 됐어요.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퀴즈를 한번 더 풀어봅시다. 자, 1번. 원숭이, 바나나, 귤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묶으려고 그래.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에 이제 묶는 거죠. 어떤 걸 2개를 딱 선택하고 싶나요? 자, 한번 이 3개 중에서 원숭이, 바나나, 귤 어떤 게 묶고 싶어요? 바나나와 귤. 또 어떤 분은 원숭이랑 바나나 이렇게 묶었고요. 그렇죠. 또 있나요? 혹시 원숭이와 귤을 묶고 싶은 느낌은 좀 드나요? 안 드나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는 그쵸. 과일인 것과 과일이 아닌 것, 바나나와 귤을 이렇게 묶는 분이 있었고, 원숭이와 바나나는 박기재님 안 들려요? 자, 목소리 다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자, 목소리 들려요? 잘 들리네요. 박기재님이 조금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나나랑 귤은 같은 과일이니까 달짝지근한, 정말 둘 다 제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또는 원숭이랑 바나나를 이렇게 묶을 수도 있죠. 그 이유는 얘네들이 같은 과일이니까 라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왜 묶었을까요? 얘네들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잖아요. 그죠? 원숭이가 바나나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죠. 얘네 둘이도 뭐라고 해서 묶을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생명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랑 귤은 조금 요거 느낌은 조금 아닌 것 같아. 그죠? 물론 묶자면 뭐 묶을 수도 있지만 자, 그럼 우리가 또 결국에는 결론,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묶는 작업을 하죠. 묶는 작업을 하는 게 사실 이게 바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거 보고 이제 멋있는 말로 범주화라고 해요. 이 범주화가 곧 개념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바나나와 귤을 하나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원숭이랑 바나나도 하나의 개념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진짜 너무 어렵다. 자, 이제 누가 개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거 뭐 비슷한 것끼리 묶는 거 라고 대답해도 좋아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많은 개념을 공부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좀 어렵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이번에 집, 파리채, 파리. 이거 어떻게 묶을까요? 자, 한번 묶어볼까요? 묶고 한번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리채랑 파리. 그렇죠. 파리채랑 파리. 뭔가 둘 다 파리가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도 있나요? 파리채, 파리. 왜냐하면 파리채로 파리 잡기 때문에. 그렇죠. 파리채와 파리. 파리를 잡는데 사용돼서. 하선님도 말씀해 주셨고. 집하고 파리는 어떤 의미죠? 이채민님? 파리채로 파리 잡는데 집에 파리가 사니까. 자, 집에 파리가 산대요. 와, 정말 멋있는 생각이네요. 집에 파리가 살기 때문에 걔네들도 하나를 묶을 수 있다. 사는 거주지와 생명체. 아까 아니, 바나나랑 원숭이 묶었듯이 얘도 못 묶겠느냐. 그러네요. 집과 파리채는 무생물. 집과 파리채는 무생물로 또 묶었어요. 얘는 생물. 이렇게 묶을 수가 있네요. 얘는 살아있는 아이고, 얘는 생물이고, 얘는 무생물이다. 얘는 살아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다 묶을 수가 있네요. 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묶는 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둘씩 짝짓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개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개념을. 이 두 개씩 묶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얘네들은 생물이잖아. 얘네들은 무생물이잖아. 또는 얘네들은 파리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 또 얘는 뭐가 돼 있죠? 집하고 파리채는 아까 무생물이라고 했고, 집하고 파리 이거 좀 신박했는데 저 생각 못했어요. 집하고 파리는 얘네들이 하나의 서식지라는 개념으로 묶일 수 있지 않느냐.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정말 천재들이 많네요. 천재들.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묶는 이러한 작업들이 바로 뭐라는 거죠? 우리가 개념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이라는 개념, 무생물이라는 개념, 움직인다는 개념, 움직이지 않는다는 개념, 그리고 서식지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개념으로 묶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공부할 때 어떻게 개념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봐야겠죠? 자,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하고요. 공부 잘하는 비법, 천재가 되는 비법, 바로 개념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개념을 알려고 할 때 우리가 보통은 조금 첫 번째 방법으로 바로 비유라는 방법을 써요. 비유가 이해를 돕는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글은 중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지구예요, 지구. 지구처럼 보이나요? 지구를 반으로 딱 자른 거야, 수박처럼. 그렇죠. 자, 이건 복숭아입니다. 아니, 복숭아랑 지구랑 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묶었어요. 자, 우리 내용은 안 읽어봤지만 어떻게 지구랑 복숭아를 묶을 수 있을까요? 자, 아이디어 한번. 누구. 지구와 복숭아. 지구와 복숭아? 도대체 왜? 얘네들이 뭔 개념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지구와 복숭아. 동그라미다. 그러네요. 동그라미. 가운데 핵이 있다. 핵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복숭아에는 어떻게 보면 씨앗이 있죠. 그렇죠. 여기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죠? 복숭아 안이랑 지구 안이 똑같이 생겼다. 자르면 비슷하게 생겨서. 모양이 비슷하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글에서 이 많은 내용들을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게 된 거예요. 바로 뭐예요? 지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복숭아를 가지고서 비유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거의 글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거리. 얘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각은 복숭아의 껍질과 같은 거다. 그리고, 복숭아 먹는 과육 있죠. 이게 맛있는 요 부분. 여기 나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를 멘틀이라는 것과 지구의 멘틀이 있대요. 그리고 핵이라는 것이 있는데, 핵은 씨에 비유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는 동그랗고 핵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껍질이 있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한, 그리고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야. 얘네들이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그쵸? 잘 쓰셨습니다. 은우님. 자, 이게 바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념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것처럼 복숭아를 알아야 지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복숭아를 모르는 아이는 지구를 알 자격이 없어.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떤 걸 복숭아를 봤을 때 그냥 맛있다로 끝내면 안 되고 얘를 개념적으로 알아두면 좀 이 지구라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복숭아를 이제부터 개념적으로 안다는 건 뭐예요? 이런 거네요. 이게 개념인 거죠. 동그랗고 씨앗이 있고 껍질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복숭아랑 지구랑 유사했는데 혹시 복숭아랑 또 유사한 또 다른 그런 개념은 없을까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혹시 아는 거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살구. 살구라는 의견 나왔는데 일단 적어놓을게요. 살구는 굉장히 비슷하죠? 아보카도. 비슷해요. 배. 다 비슷해. 과일이야. 행성. 아까 지구랑 비슷해. 자두 비슷해. 두리안 다 과일. 과일 말고. 또 아는 거 없어요? 이렇게 복숭아로 좀 설명할 수 있는 계란. 계란은 약간 다르죠? 계란 좋은데요? 계란을 설명할 때 우리가 복숭아를 먹어본 사람이라면 계란이란 것이 이렇게 껍질이 있고 이 노른자가 있고요. 이 겉에 뭐가 있죠? 흰자가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개념적으로 유사하잖아요. 삶은 계란. 계란하고 너무 비싸니까 안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생각나는 거 없을까요? 자, 계속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혹시 세포 알아요? 세포? 너무 어려운 단어인가? 세포가 뭔지 아는 사람. 세포라는 것도 가만 보면요. 이 겉에 껍질이 있어요. 핵분열 뭐 장난 아닌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핵도 있고요. 여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이 아니죠. 여기에는 마치 여기에 있는 그 과육과 같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눈알? 그렇죠. 자, 지금 이 세포라는 것도 사실 계란이라는 것도 복숭아라는 것도 지구라는 것도 전부 다 하나의 개념으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얘네들을 다 읽고 나니까 근데 사실 우리 그 사람의 비유해보면 어떨까? 사람도 한번 해볼까요? 사람의 껍질에 비유하면 뭐가 있어요? 사람엔 피부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과육이 해당되는 거. 이 안에. 피 같은 게 또 있잖아요. 피. 그죠? 우리 몸속에 피도 있고. 그 다음에 중심부로는 심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심장도 그리고 이 겉에는 피부들도 있고요. 이 내부에는 이렇게 피로 채워져 있는 거죠. 뼈, 뇌 이런 거 좋죠. 자,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선생님, 복숭아는 이 동그랗다는 개념이 있었는데 여기는 사람하고 세포는 동그랗진 않잖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묶이면서는 동그랗다라는 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복숭아 세포가 이렇게 하나로 유사하게 형태적으로 묶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다 했어.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전부 다 한번 요약해서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의 공통점을 요약해서 써보면 아무래도 다 뭐가 있어요? 좀 껍질이 있고, 그리고 내부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는 또 뭐가 있었죠? 그 중간에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어떠한 중간 물질 같은 게 있죠. 중간 물질. 이래서 해볼까요? 중간 물질.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결론. 우리는 어떤 어려운 글을 읽을 때, 자, 글을 잘 읽고 싶어. 독해력을 잘하고 싶어. 그러면 이 글을 읽는 건요, 개념을 통해서 글을 읽는 거예요. 눈으로 속독학원 다니면 안 됩니다. 여기 혹시 속독학원 다니는 학생 있나요? 눈깔 굴린다고 글을 읽히지 않아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읽는 것이 바로 독해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거의 다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껍질이 있고 중간 물질이 있고 아주 안에 핵심적인 게 있고 세상 일이 다 그래요. 이게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세포에 대한 글을 읽게 되더라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던 사람은 이게 너무너무 쉽게 읽히게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것을 읽고 뭐를 정리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복숭아를 읽고 복숭아는 맛있어 라고 하는 사람과 복숭아는 껍질이 있고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중간 물질이 있는 그런 놈이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완전. 자, 이게 바로 개념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엄청나게 어렵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항상? 어떻게 공부해야 돼? 자, 결론.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요약을 하면 돼요. 복숭아에 대해서 요약하라. 자, 복숭아에 대해서 누가 요약하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자, 복숭아에 대해서 요약하라. 갑자기 뭐 복숭아를 요약해. 누가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복숭아 요약해볼까? 겉에는 껍질, 안에는 과육, 그리고 아주 중심에는 핵이 있습니다. 라고 요약하는 거죠. 네. 이렇게 요약을 하면 우린 복숭아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의 수만 가지를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요약을 하라. 근데 만약 누가 요약을 하라는데 이렇게 했어. 복숭아는 맛있어. 이거 요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개념적 요약이 아니에요. 이런 건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런 개념적 요약이에요. 자, 만약에 지구라는 것도 요약을 하려고 그래. 자, 지구 있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막 지각, 멘틀, 내획, 외획 막 어려운 용어가 나오고 막 난리 났어. 그죠? 하지만 우리 눈에는 뭐로 보이는 거야, 다? 껍질이 있고 중간 물질이 있고 안에 핵심이 있구나. 라고 얘네들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읽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여러분들 어머님들 다 글을 읽고 책을 읽잖아요. 그죠? 책을 읽죠? 그러면 요약하지 않으면 그 책은 읽을 필요가 없는 거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이 내용이 비슷하면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난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발전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뻔해지는 거죠. 자, 지금부터 엄청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소개한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에서 있는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엄청 어려운 내용. 이거는 진짜 완전 머리가 좋아야 읽을 수 있는 내용인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자, 목표에 기초한 개념의 실제 위력을 확인하기 위해 독침을 쏘는 곤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순전히 정신적인 개념을 예로 한번 들어보자. 자, 여기에 그 벌이 있는데
벌이 윙윙 날아다니죠? 근데 이 꼬리에 뭐가 있냐면 끝에 독침이 있어요. 이거 맞으면 진짜 아프겠죠? 그쵸? 자, 이 독침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라는 어떠한 목표가 생겼어요. 자, 얘네부터 나를 좀 피해야 돼. 찔리면 너무 아프니까. 이런 목표가 생겼어. 자, 이런 목표가 생겨갖고, 자, 이 범주에 드는 사례는 꽤 다양하다. 파리채. 당연히 파리채 가능하겠죠. 파리채로 벌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의복. 옷도 어때요? 옷을 입으면 벌로부터 보호할 수 있겠죠. 집도 우리가 벌로부터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포츠카. 자동차도 어때요? 그 자동차 안에 쏙 들어가면 벌로부터 보호할 수 있겠죠. 쓰레기통도 어때요? 쓰레기통을 쏙 들어가면 벌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겠죠. 휴가를 보낸대. 남극 대륙으로. 이 남극까지 벌이 못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차분하게 처신하기. 차분하게 혼자 가만히 있어도 벌에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얘네들이 지각적 공통점이 없어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여기는 파리채랑 파리채가 있고 여기 있던 스포츠카 자동차랑 자동차 그리고 여기 이제 집이랑 어떻게 얘네들이 다 같은 개념이 될 수 있겠어요? 다 달라 보이잖아. 근데 이 벌이 날라왔다는 점에서 이 세 개는 다 같은 내용이 된다는 거죠. 같은 내용. 자, 이 범주는 분명히 그리고 전적으로 인간의 마음의 구성물이다. 그리고 모든 사례가 모든 맥락에서 목표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벌이 날라옴으로써 이 세 개가 딱 묶이는 거죠. 이렇게 같은 개념이 되는 건데 이 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벌이 사라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개는 묶을 수 있어 없어요? 갑자기 묶을 수 없게 돼요. 자, 이런 거 보고 우리는 개념이 굉장히 뭐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유동적이다, 뭐 센스 있다, 뭐 이런 말도 막 하고, 뭐 흔히들 뭐 창의성 얘기할 때 옷걸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 말하시오, 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옷걸이가 막 순간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옷만 거는 게 아니라 얘를 뭐 등을 긁을 수 있다. 등 긁기. 그렇죠? 옷걸이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답답해요. 이 옷걸이만 보면 맨날 옷걸이만 생각해. 여기다 옷을 걸어야지 왜 딴 걸 걸어? 여기다가 옷을 걸어야지 막 여기다가 옷을 안 걸고 마냥 여기다 책을 걸었어. 책을 내가 여기다가 딱 걸었어. 옷걸이에 왜 책을 걸지? 근데 건다라는 개념에서는 책을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옷걸이로 양팔 저울을 만들 수 있다. 회초리를 쓸 수 있다. 얘로 때리는 거요. 회초리. 어때요? 이게 바로 창의적이라는 건데 개념을 많이 연습한 사람일수록 창의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옷걸이를 보면 요약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물건을, 자, 옷걸이 요약해볼까요? 옷걸이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건다라는 점에서는 요약할 수도 있겠죠. 회초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얘가 가볍고 얇다라는 점에서 또 개념이 묶이는 거죠. 회초리랑. 그래서 우리가 옷걸이를 봤을 때 그 특징들을 계속 요약을 해줘요. 이게 요약이에요. 근데 그 요약이 되게 지금처럼 되게 좀 뭉뚱거린다. 건다라는 말은 좀 어때요? 야, 개념이 건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이 많은 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예를 들면 시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시킨다라는 말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어떤 개념이 떠올라요? 집안일을 시킨다. 그죠? 뭔가 집안일을 시키는 게 있겠죠.
치킨을 시킨다. 그쵸? 치킨을 시켜 먹을 때도 쓰이죠. 이게 뭔가 시킨다라는 개념이 딱 있는데 얘가 되게 유동적이고 아주 되게 자유롭게 쓰여요. 우리가 말할 때도. 이게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문장들 이런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개념식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한번 다 같이 써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정답은 특징을 요약을 해라. 공통점을 묻는다. 공통점에 대해. 자, 공통점이 잘 묶일 수 있도록 요약하는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바로 똑똑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똑똑똑. 자, 여기 있는 그 수능 문제가 있습니다. 수능 문제 엄청 어렵죠. 이거 올해 수능에서도 국어가 또 가장 어려웠어요. 네. 자, 이런 글들을 이해를 하려고 해.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막 어떻게 글을 읽어라 막 이런 말이 진짜 많이 해요. 당연히 뭐 어휘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글의 구조도 알아야 되고 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뭐 속독법을 배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좀 파악할 필요도 있다. 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조금씩은 다 돼요. 하지만 자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념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하나의 개념을 얘기해 볼게요. 여기에 검은색이 하나 있고 여기에 흰색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흑백이라고 해요. 흑백. 자, 흑백 개념하고 유사한 거 한번 들어볼까요? 흑백 개념하고 비슷한 거 뭐가 있을까요? 흑백 개념. 유사한 개념 뭐가 있을까요? 흑백하고. 보색관계. 보색관계. 좋습니다. 또, 안경? 흑백의 안경? 개념적으로 안경하고 흑백하고 비슷해요? 남녀. 남녀 좋은데요? 옛날 사진, 바둑알. 흑백이 있으니까 바둑알. 이거 비유적인 거죠. 강약. 강약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른 거는 OX. OX 퀴즈. 맞고 틀리기. 흑백 논리. 선악. 동양과 서양. 이런 것들이 있네요. 선악. 동양, 서양. 동서. 왼쪽, 오른쪽. 좌우. 하늘과 땅.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두 개만 딱 있는 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되게 많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흑백을 봤을 때 바둑알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얘가 개념적으로 뭐야? 요약해볼까요? 흑백에 대해서 요약해볼까요? 자, 한번 써보죠. 흑백의 요약. 빛과 어둠지? 너무 잘한다. 빛과 그림자. 요약해보죠. 흑백에 대해서. 연필과 지우개. 다들 천재야. 다르다. 양분화. 양분화 좋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된다. 맞아요. 이게 이제 두 개로 딱 나뉜다는 거예요. 두 개로 나뉘는 걸 흑백이라고 해요. 두 개밖에 없어. 흑백 논리. 이런 걸 보고 두 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갑자기 누가 흑백이 있는데, 흑백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다가 무지개 색깔들을 다 넣어서 여기다 막 색깔을 막 넣은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다 넣어서 이 색깔을 무려 252가지로 색깔을 분해했어요.
자, 이런 거 됐을 때 개념은 뭘까요?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양분화가 아니라 뭐예요? 다양하다라는 거지. 자,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다양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거를 그냥 누가 무지개 봤을 때랑 흑백을 봤을 때 그냥 저 무지개 색깔 이쁘다 하고 끝나는 사람하고 무지개를 보면서 다양하다라는 개념을 얘랑 비교해서 아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르다. 컴퓨터 언어, 이 디지털, 흑백, 일령 같은 것도 아주 좋은 의견이었어요. 컴퓨터 언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수능 지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알고서 그 읽는 사람하고 그냥 막 이 내용을 하나하나 막 이거를 이해하려고 이해는 해야 되죠. 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여기서 보면은, 정도, 강한 정도에서 약한 정도까지. 그래서 얘를 풍부하게 다양하게 표현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내용이 어렵겠죠. 명제란 단어도 어렵고, 막 인식론자, 막 이런 말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내용은 결국에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럼 저는 이거 읽을 때 어떡할까요? 얘를 물론 읽을 때 당연히 어휘도 알고 구조도 알고 유형도 알고 비주얼 싱킹도 해서 얘네들을 그림으로 잘 표현도 하고 하는데요. 가장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 그럼 수능까지 그리고 평생 우리가 독서를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책이 다 뻔하죠. 세상에 있는 책이 다 뻔해지는 거예요. 이런 중학교 교과서 읽을 때 굉장히 뻔하게 읽혀지는 겁니다.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개념어 수업이라는 걸 하고 있죠. 여기서 저 개념어 수업 듣는 사람, 혹시 선생님이 하는, 개념어 수업. 듣는 친구 없나요? 아니요. 자, 이 개념어 수업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내용을 설명하는 과학 수업을 하지 않아요. 나는 원하는 게 과학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읽고 나중에 세포라는 것에 대한 글을 읽어도 쉽게 읽기를 원해요. 계란의 구조에 대해서 글을 접해도 쉽게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약이. 어떤 요약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요약할 때? 얘에 대해서 요약할 때 지구나 복숭아에 집중되어 있지 않죠. 그 개념을 요약해야 돼요. 그 경험들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개념 요약. 네, 맞습니다. 그 교과서 독해. 개념 요약. 이거를 해주는 수업을 전 잘 못 봤어요. 맨날 요거만 설명을 해. 지구는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습니다. 외우세요. 이런 것만 수업을 하지 실제로 이게 갖고 있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장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중학교 1학년 이하라면 개념어를 공부해야 돼요. 개념을. 그래서 개념 요약을 계속 하라. 물론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넘어가면요. 사실 이제 세상의 개념은 다 알게 돼요. 거의 다. 그러면 이제부터 새로운 것들을 계속 습득하면 돼. 지구, 복숭아를 알았다면 그 뒤에 세포를 알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 오늘 같이 개념의 공부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부터 뭘 해야 되는 거죠? 결론? 여러분들은 글을 읽고 항상 뭘 해야 되죠? 개념 요약을 해서 개념 요약을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고 머리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항상 알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났는데 질문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질문을 조금 받겠습니다.
오늘 70분 정도 같이 했네요. 오늘 엄청 어려웠죠? 네. 그래서 결론은 개념 요약을 오늘부터 어떤 글을 읽던, 어떤 게임을 하던, 유튜브를 보던, 강의를 듣던, 어떻게 하면 개념 요약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개념 요약을 한다는 건 마치 과일에서 즙을 짜서 즙을 쫙 그 핵심만 내리는 것처럼 그 즙을 짜서 그 즙이 여러 군데에 다 쓰일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개념 수업도 오늘 수업과 비슷하냐? 그렇죠. 개념어 수업이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초등학생들은 잘 모르죠. 지금 그게 하는 게 그냥 제가 이걸 외우라고, 이 개념 자체를 외우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같이 한 것처럼 꼭 아이들한테 뭘 해야 되냐면, 꼭 뭘 해야 되냐면요. 이걸 해야 돼. 방금 한 것처럼 이 개념으로 이 개념 요약을 한 다음에 끝낼 게 아니라 새로운 거를 찾아봐야 돼. 이런 세포를 찾아봐야 돼. 자기가 생각을 해서. 그럼 이 개념이 더 완전히 완벽해져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다. 사회과학도 개념 수업인 거고. 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과학뿐만 아니라, 근데 과학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과학 먼저 하는데요. 사회도 똑같아요. 사회에서의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이 어떤 개념으로부터 파생되는데 그 개념을 요약하다 보면 그 내용이 다 뻔해지는 거예요. 그 디테일은 나중에 암기법이라든가 비주얼 싱킹을 통해서 디테일을 외우면 되지만 중요한 건 개념을 알아야죠. 그죠? 개념 알아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해야 됩니다. 초3 무조건 해야죠.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개념 요약을 해야 돼요. 글의 구조 파악하는 거랑 다르죠. 글의 구조를 파악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 글의 구조를 파악해 볼게요. 글의 구조를 파악한다는 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뭐 여기 이제 예를 들어보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중심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예시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화면이 안 보이네. 네. 주장을 통해서 이 예시를 한다. 이 글 아까 봤던 기억나나요? 이 어려운 글을 읽을 때 이걸 주장을 한 다음에 밑에는 예시를 한다고 해서 많은 수능 강사들이 이 구조 독해를 강조를 해요. 물론 필요해. 근데 중요한 건 이 젠장, 이 주장이 개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쵸? 개념 학습이 무조건 1순위여야 돼요. 그래서 수학 개념을 읽어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개념을 알고 싶다.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데 이걸 알기 전에 먼저 이렇게 다리가 끊어진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끊어지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는 끊어진 다리를 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없죠. 근데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종이가 찢겨 나간 것들,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다리가 많이 끊어진 걸 보면은 그냥 여기서 다리에만 집중해. 그 어떤 표면적인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신청은 저 단톡방에 그 공지에 그 겐톡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죠. 개념 찾고 유사한 것을 찾고 이거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저는 한 7살, 8살부터 이거 할 수 있다고 봐요. 방금 우리가 바나나랑 원숭이랑 그 다음에 바나나랑 귤이랑 할 때 어땠어요? 실제로 애들 은근 잘합니다. 네. 무생물, 생물까지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막 묶는 거 잘하죠. 이런 범주화하는 개념.
그렇죠? 네. 너무 좋은 훈련이죠. 맞아요. 저는 진짜 너무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그 표면적인 현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핵심 개념을 알면 얼마든지 새로운 걸 만나도 새로워 보이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 이거를 우리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는 뭐 독서 저기가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저 독서를 진짜 많이 했고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으로서 추천을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모 독서법이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메모 독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메모 독서할 때 좋은 내용만 베꼈어. 아니죠. 개념을 축출해서 써야 되죠. 초보는 무슨 과목부터 시작하는 게 쉬울까요? 과학이죠. 과학. 무조건 과학. 과학이 쉬워요. 방금 그래서 제가 다 예를 든 것도 과학이에요. 근데 방금 수능 문제 있죠. 이거 사회잖아요. 이거 수학하고 사회 들어간 거거든요. 명제를 믿을 수 있냐 없냐? 어떤 명제를 믿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사회책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개념의 세계에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교과서로 연습을 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교과서 그 개념어 수업을 할 때,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개념어 수업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는 중1인데 초3 거 들어야 돼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건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죠. 중1 거 나오면 중1 거 배우고, 중2 거 나오면 중2 거 배우고, 이거는 개념이 아니라 그 어떠한 지식을 암기하기 때문에, 지식과 개념은 달라요. 이건 지식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개념을 어떻게 습득하는 방법을 알아서 새로운 지식이 나올 때마다 그 개념에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게임 끝나는 거야. 게임 끝나는 거. 세상을 계속 개념으로 보는 사람. 과학책. 근데 과학책을 초보는 과학책을 보더라도요. 그냥 이 과학책을 읽고 재밌어. 여기 공룡이 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 공룡책 많이 보잖아요. 이 공룡이 있는데, 나 공룡 이름 외우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어렸을 때 공룡 이름 막 다 티에는사우루스 막 다 외웠던 친구들이 나이 먹어서는 대학은 잘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 지식에만 집중해 있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독서를 많이 하잖아요. 독서를 하고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개념식 요약 정리를 할 것인가. 요 단어 한번 써야겠다. 다 같이. 개념식 요약 정리. 개념식 요약. 이 단어를 우리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질문을 받은 것 같고요. 사라님, 상원님. 오늘 이제 한 40분 넘게, 도연이 힘들어서 막 몸을 꼬네요. 힘들었죠? 네. 신청은, 단톡방 위에 공지에 있습니다. 거기 겐톡을 주시면은 제가 내일 한번 좀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글을 어떻게 읽는지 거의 다 알겠죠, 이제. 저 정리의 힘입니다. 맞아요. 정리의 힘. 근데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는 거. 엄청나게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거 개랑 고양이가 못해. 개랑 고양이는 앞에 있는 음식만 먹으려고 하지 그 음식을 먹기 위한 과정을 개념화하지 못해요. 그래서 컴퓨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강아지들은. 강아지가 컴퓨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년 뒤에도 못 만들어. 사람이 개념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컴퓨터 어떻게 만들었게요? 컴퓨터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만들었게요? 처음에 그 천재가 0, 1이라는 이 흑백 논리를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타자를 치면 1, 뛰면 0.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만든 거예요, 컴퓨터를. 그 개념. 근데 강아지들은 그걸 모르지 뭐. 그렇죠. 네, 오늘 수고하셨고 단톡방에서 후기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질문도 활발하게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도 드릴 테니까. 오늘 내용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고3 애들 상위권 애들이 와서 들어도 이거 좀 어려워해요. 고3 상위권 애들한테도 저 많이 했던 내용이거든요. 무슨 개념식 요약이 뭔지 모르겠다. 복숭아가
그냥 빨갛고 맛있고 그런 거지 뭐 갑자기 거기에 세 가지 층상 구조를 갖는다는 개념이 나오냐. 이거 어려워하거든요. 여러 번 계속 연습하시면서 좀 후기랑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중간중간 그럼 제가 답변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아이들이 들으면 좀 어렵죠. 아이들이 공부할 때 계속 옆에서 조금 지켜봐 주세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톡방에서 또 봬요. 안녕. 도윤이 안녕.